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4월 10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자, 어제 9일에는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그리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이의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의당 후보인 이호영 후보도 함께 한 3자 토론회였습니다. 자, 굉장히 기대를 하고 봤습니다. 광진을의 토론회와 같이 오세훈 후보 그리고 고민정 후보 사이에 굉장히 열띤 공방이 있었던 것처럼 이 두 후보 사이에도 뭔가 치열한 어떤 공격과 답변이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상대가 안 된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나경원 후보와 이수진 후보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느껴지는 이런 토론회였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영상을 보시고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경원 후보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말을 참 잘하는 정치인이죠. 단순히 말을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편이죠.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요약을 잘하고 구체적인 수치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이런 나경원 후보를 지금 저지하겠다라고 나선 인물이 판사 출신의 이수진 후보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주 필적할 만한 설득력과 그리고 논리력을 갖추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내심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일단은 말의 전달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그 내용이 정확히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질문을 하는데 약간 동문서답식의 어떤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답변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용면에 있어서 또 논리력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만한 논거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 이수진 후보는 나경원 후보보다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자, 이 기조연설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두 후보의 기조연설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존경하는 동작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년 동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온 동작에서 태어난 나경원입니다. 저는 6년 전 처음 동작에 왔을 때 동작 주민들께서 동작대로를 사이에 두고 서초와의 교육환경, 생활환경의 차이를 말씀하실 때 정말 마음속으로 같이 동감하면서 동작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굳은 그런 약속을 했고 굳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우리 40년 수건사업 서리풀 터널을 개통하고자 국방부 장관을 수없이 만나서 설득했고, 교육부 장관을 만날 때는 동작 엄마의 마음으로 다짜고짜 민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을 만나면 늘 CCTV 예산을 해달라고 졸라대었습니다. 이제 동작이 바뀌었습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우리 동작과 서초는 8분 거리로 좁혀져 버렸습니다. 또한 그동안 남사초, 강남초에 급식실을 설치하는 등 교육 예산만 8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고 국비만 774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80개가 넘는 CCTV의 설치, 980개의 전멸 등의 설치는 정말 그동안 안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저 나경원의 노력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낸 6년 5만 시간,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법칙이 있다고. 저 나경원 5배를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현장에 발을 붙이는 정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정말 동작 주민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약은 베껴도 실력은 베낄 수 없습니다. 나경원에게 마무리할 기회를 주십시오. 또한
대한민국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이수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100%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1인당 50만 원씩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싸움하는 국회가 아니라 위기에 놓인 국민을 위해 대화하고 타협하는 국회가 필요합니다. 말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해결하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야당도 동의하는데 늦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처럼 정부 여당은 매우 속도감 있게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 동작을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작으로서는 이번만큼 중요한 선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싸움을 잘하는 선수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동작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금 동작에는 힘이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 국민을 지키는 강한 정부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동작이 먼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저는 기조연설에서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지역을 위해서 한 의정 활동을 아주 다양하게 읊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수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에서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느낄 수 있는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 기조연설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새 후보자에게 이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줍니다.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각각 돌아가면서 답변을 하고 각자 서로에게 질문을 다시 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제 분야에서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동작구에도 10여 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지금 소비 위축 그리고 실물 경제 악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서 이 지역 경제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두 후보의 답변을 보시면 나경원 후보는 질문에 맞는 답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반면에 이수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조연설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써온 것을 보면서 읽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그 답변 내용도 뭔가 이 지역 경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방안을 묻는 질문과는 조금 거리가 먼 굉장히 막연한 대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 영상도 한번 보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상인을 방문했을 때 한 상인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가 거지 같다. 정말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 체력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정부가 쓸 수단이 없습니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40%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더 투입할 지금 재정이 없고 금리도 이미 내릴 때까지 내렸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가게가 문을 열어놓을 수 있게 기업이 문을 열어놓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서 저희 당이 내놓은 것은 240조의 재정 규모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100조는 정부 예산을 다이어트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지금 정부는 사업 안정자금 등을 일회성 100만 원만 지원하자고 하는데 휴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무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또 일자리를 잃어서 한계 가정으로 몰린 이 한계 가정에게 역시 기초생활보장 등을 실업급여 같은 것을 확대해서 제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당의 주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주장하는 것 같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는 한 네. 끝까지 지원하는 것이 여기까지 맞다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에 여와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전 국민으로 확대, 미래통합당도 1인당 50만 원씩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야당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동의하는데 늦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총선 후 정부 여당은 매우 속도감 있게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동작에 오자마자 동작구청장님을 찾아뵙고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엊그제 동작구 의회에서 통과된 긴급 추경에 제가 제안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듯 코로나 전쟁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긴급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일관되게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앞다퉈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을 묻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정부에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 서울시와 동작구청까지 원팀으로 이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진 후보의 답변을 보면 뒷부분에 갑자기 코로나 방역 자화자찬 내용이 좀 들어가 있죠. 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 세계가 칭찬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힘을 보태야 한다. 그래서 뭐 동작구청, 정부, 서울시, 전부 이제 민주당 계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권이 서로 한 팀이 되어서 뭐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뭔가 이 질문, 지역 경제를 살릴 방안을 묻는 이 질문과는 조금은 뭔가 동떨어진 이런 답변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각 후보들의 개별 답변 이후에 순서에 따라 이수진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추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고 답변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안한 저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자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합당 내에서 여러 반대 의견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도 하시던데 나경원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 정부가 모든 국민들 1인당 100만 원씩 주자고 했죠. 그래 놓고 사실은 이제 모든 국민이 아니라 정부는 이제 70%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사실은 발표만 서두르고 이 70%의 기준을 계속해서 정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투입할지, 언제 지급할지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섰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50만 원씩 아예 전 국민을 주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러한 뭐 저희의 제안에 대해서 이 정부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이 준비를 하지 않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지급하자라는 의미에서 50만 원씩 주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전 국민에게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과 그리고 자영업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제안 중에서 이 무조건 정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다이어트를 해서 100조의 규모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 가게가 문 닫지 않도록 사업 안정자금을 무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이런 정도의 지원이 아주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공통 질문은 사회 분야 질문이었는데 최근 문제가 된 N번방 사건, 즉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후보자가 각각 답변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네, 이 영상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각자에게 서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이수진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최근 김어준 씨 발언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N번방에 출입한 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야당에서 얘기를 했더니 뭔가 정치 공작의 분위기가 풍긴다. 이해찬 대표도 뭔가 N번방 사건을 가지고 정치 공작을 만들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나경원 후보가 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이수진 후보의 답변이 매우 좀 동문서답에 가까웠습니다. 한번 직접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10초입니다. 그 N번방 사건을 가지고 일부 이 정치권 분들이 정치 공작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저희 당에서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정치인이 있다면 당연히 퇴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어준 씨가 이게 정치 공작 냄새가 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최근에 또 이해찬 당대표께서도 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하셨군요. 이 정치 공작 이야기를 하시는데 김어준 씨의 이런 정치 공작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 신인입니다. 해당 인터넷 방송은 거기 나갔던 이유는 이제 그 구독자들이 많아서 나갔던 거고요. 예. 그 이제 해당 채널 방송인과 발언은 이제 저하고는 별개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는 19년 동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사로 재직한 사람입니다. 성범죄에 무관한 원칙을 고수했었고요. 디지털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벌 100개로 형사 처벌해야 합니다. 당에서 영구 제명은 물론 국회의원도 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자, 다음으로는 각 후보자별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돌아가면서 상대 후보에게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런 시간이 이어집니다. 자, 먼저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공약을 발표합니다. 동작 구민들이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겠다. 또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 지급하겠다. 또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후보가 질문을 합니다. 현실성 있는 아닌 것이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외에도 판사 출신인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수진 후보가 저는 좀 논란이 될 만한 법안 얘기를 꺼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새로운 시작 한강특구 동작, 흑석 빗물 펌프장을 이전하여 수변 광장,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작 주민들이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로 연결되는 흑석역 너머엔 영화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제 영화 보러 다른 동네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초중고 대학교까지 한 번에 원스톱 교육특구 동작. 저 이수진이 힘있는 여당 민주당 원팀으로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촘촘복지 동작.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어르신들께 차등 없이 기초연금 3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하겠습니다. 예, 제가 흑석동 주민인데요. 그 수변광장이나 뭐 한강 즐기기 위한 시설, 또 영화관, 복합문화타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것인지 어떤 계획과 청사진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좀 듣고 싶고요. 개발 공약 이외에 이제 좀 우리가 국회의원이 어쨌든 법안을 만드는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좀 쟁점이 될 만한 법안들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러면 좀 소개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특구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수변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한강 따라 더 걷기 좋은 길을 만들면 그 한강변이 달라집니다. 여의도 한강공원부터 현충원까지 강변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강과 흑석역을 지하차도로 연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흑석동 빗물 펌프장을 더 빨리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예, 제가 지금 사법개혁도 지금 제가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된 만큼 사법행정회의를 만드는 그 법안을 법원 조직법에 넣겠습니다. 예, 그 법안에 주력도 하겠습니다. 네, 공약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이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죠. 지금 서울시가 여의도에서부터 동작까지 한강변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동작 구민들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새롭게 추진하는 어떤 사업이 아니라 이미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자신의 공약으로 설명한 것이 되니까 이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은 이 뒷부분입니다. 지금 이분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뭔가 의지를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원 조직법에 사법행정회의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 안 그래도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사법부를 자신들과 뭔가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서 사법부를 장악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뭔가 회의를 하는 이런 상설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것은 매우 언론에서 주목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이 이수진 후보에게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질문을 나경원 의원이 꺼냅니다. 자, 그동안 이수진 후보는 사법농단,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였다. 그래서 좌천성, 인사보복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그러나 검찰이 이 양승태 대법원을 조사해 온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는 수많은 이 동료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자, 거기를 보면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의 어떤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블랙리스트라고 불리우는 그 명단에 이름조차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은 양승태 대법원에 저항하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당시 이수진 후보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재판연구관, 그리고 상사연구관, 또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법관들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수진 전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재판연구관으로 이전 판사의 업무 능력이 많이 부족했다. 또 연구 보고서를 다른 연구관에 비해서 반도 쓰지 못했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재판연구관은 2년 만에 인사를 내기도 한다라는 이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수진 전 판사의 업무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인사 발령이 난 것이지 뭔가 좌천성 인사 내지는 보복성 인사가 아니었다라고 동료들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수진 후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블랙리스트 판사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의 피해자라고 했는데 블랙리스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당 후보로서 지금 용인에 출마한 이탄희 판사의 책, 두 얼굴의 법원에 보면은 오히려 인권법 연구회의 모임을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탠 사람이 이수진 후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말씀이 모두 거짓말 아닙니다. 네. 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나경원 후보님께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동작의 발전을 위한 자리입니다. 말만 하고 싸우는 사람을 가려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더 일 잘하고 누가 더 우리 동작을 위해 더 잘 해낼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동작에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동작 국민들에게 제가 어떻게 동작을 바꿀 것인지 말씀드리기에도 부족합니다. 토론의 자리를 동작을 미래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피해자였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군요. 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는 것입니까? 그럼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흑석동에 관한 공약을 보면 제가 이미 착공한 것도 복합도서관을 짓겠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카드뉴스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지키겠다고 합니다. 네, 이 초선 의원이 여기까지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예, 시간이 저는 원팀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서울시장, 동작구청장, 옆 동네 국회의원의 협조까지 받아내겠습니다. 원팀으로 강하게 우리 동작 발전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 정치 공세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네요. 자, 어쨌든 나경원 후보, 지금 끝부분에서 대신고 얘기도 꺼냈죠. 지금 대신고를 그동안은 나경원 후보가 대신고를 동작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알고 지금 이낙연 후보가 종로에 위치한 이 대신고를 절대 보낼 수 없다,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수진 후보는 이러한 이낙연 후보의 반대를 무릅쓰고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것을 질문한 것인데, 계속 원팀을 강조하고 있죠. 원팀으로 다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네요. 이수진 후보에 이어서 나경원 후보의 공약 발표, 그리고 이수진 후보의 추가 질문이 이어지는데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을 후보자 토론회를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남았습니다.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만 남겨놓고 있는데 약 2분가량 각각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만 제가 따로 이렇게 편집해서 영상으로 올리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2명 중에 1명은 굉장히 훌륭한 연설을 했습니다. 마무리 발언, 정말 2분밖에 안 되는 짧은 연설 아닌 연설이지만 굉장히 품격 있고 뭔가 진정성이 담겨 있는 조용한 감동을 주는 이런 연설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쭉 토론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리 뭔가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를 하려고 해도 그 격차가 너무 커서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토론회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은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어내려가는 수준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한 반면에 한 사람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소화를 한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차이가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토론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동작을 지역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박빙의 승부,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결과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4.15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마무리 발언 먼저 나경원 후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수진 후보가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나경원 후보 굉장히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실망도 드렸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 욕심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남기는데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바라보지만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라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 먼저 나경원 후보의 마무리 발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작을 주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동작을 위해 선거에 나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 동작을 이용한 사람과의 대결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크고 작은 실망을 드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 또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 주민 여러분, 저 나경원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도 제 욕심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한민국과 그리고 동작 주민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 나경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또 뛰고 또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과 분열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제 건전한 견제 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야당이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 건재할 수 있도록 저 나경원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 나경원 이제 다시 선택되어서 국회에 나간다면 저희 야당 개혁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동작 주민을 위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힘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동작 주민들과 함께 했던 지난 6년 저 나경원 현장에 발을 붙이는 정치가 정말 국민을 섬기는 정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부단히 소통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듣고 또 새긴 일 꼭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나경원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작의 내일, 대한민국의 내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사실 최근에 우리 정치계에 있어서 정말 좋은 연설을 듣기란 참 힘들죠. 그런데 2019년 3월인가요? 국회 원내대표로 나서서 나경원 후보가 했던 국회 원내대표 연설은 정말 명연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뭐 최근이라고 할 수 없죠. 뭐 10년, 20년 안에 정말 정치인이 한 연설 중에 그닥 기억에 남는 연설이 없는데 정말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명연설을 했던 사람이 나경원 당시의 원내대표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니었지만 2분 안에 이 마무리 발언은 굉장히 큰 울림을 줬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수진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 이어집니다. 자, 이수진 후보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선거가 싸움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일꾼을 뽑는 선거다. 그래서 상대 나경원 의원을 싸움꾼에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싸우러 다니지 않겠다, 열심히 일하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번 토론을 매듭지으면서 저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동작의 구석구석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았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이번에는 꼭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작도 변화해야 한다. 6년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 맨날 말뿐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싸움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동작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여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 동작에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저 이수진의 약속입니다. 저 이수진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만큼은 제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의 힘이 확실히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싸움하러 다니지 않을 겁니다. 여당 의원이 되면 장관도 부지런히 만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동작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10일부터 11일 모레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을 새로운 동작이 시작되는 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새로운 동작에서 여러분과 함께 웃고 싶습니다. 새로운 동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자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만 앞두고 있는데, 글쎄요, 뭐 며칠 사이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지켜봐야 하는 거겠죠. 네, 어쨌든 이번 영상이 뭐 동작 국민들이 계시다면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